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나이 든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아직 새파랗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든다는 게 뭘까 했더니 생각보다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저만 해도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산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애들이랑 와이프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고기를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 말하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요즘 느끼는 건 말 많은 남자구나 이런 걸 새롭게 느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넘치는 삶을 보면 저는 이제 산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가 건강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요. 산에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주로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에 가면 말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진도 찍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에도 그지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나이스한 사람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삼척에 가면 두타산이라고 있어요. 예. 거긴 딱 배틀바위까지만 좋고 그 이상부터는 다 그지 같은 산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 왜냐면 산책로가 잘 안 돼 있어서 길을 잃기가 좀 쉬운. 그래서 고수들만 간다. 그래서 저는 왜 고수들이 좋아하지 봤더니 가보니까 고수가 아닌 사람들 길에 헤매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인데, 아무튼 거기 배틀바위에서 어떤 노부부를 만났는데 노부부가 저한테 이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표정이, 그러니까 딱 표정만 봐도 잘 살아왔다 이런 분들 아시죠? 그 느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저도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는데 저 사진을 찍어줄 때 막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막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범상치 않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또 이제 어르신들 말 걸면 2시간 가는 거 아시죠? 네, 배틀바에서 1시간 반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 듣고 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70대 돼서 은퇴하시고 돈은 좀 버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모임을 나갔더니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더래요. 모임에서 맨날 자식 얘기, 술 먹으면 음담패설 얘기, 뭐 골프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게 나이 먹은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부부가 그날로 나 우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자. 그러려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세계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되는데 세계 여행 가려니까 영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72세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로 가셨대요. 해외여행을 가고. 멋있죠? 그러고 나서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중간에 오셨대요. 체력이 딸려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이분이. 그래서 이분들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이 먹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진짜 멋진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부부가 야 우리 체력을 길러서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산을 탈 때 동네 뒷동산도 못 올라갔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했더니 6개월 딱 지나니까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갈 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나이 들어서 무릎 아프고 나이 들어서 기운 빠지고 나이 들어서 산을 못 타는 거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나이스한 분들,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분들도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삶의 활력을 넘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사람 몸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 시대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분야가 의료 분야인 거 아세요?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했는데 이걸로 돼서 이제 의료 분야에 많이 혜택이 되면서 많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력 넘치려면 뭐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건강 강의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카톡이 몰래 옵니다. 개인톡. 나이 좀 드신 분이 세지는 거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세지려면 골고루 세지지 한쪽만 세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뭘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고 뭘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는데 우리 안 먹어본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기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의학의 테마는 뭐냐면, 예전보다 잘 먹는데 왜 사람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키는 커졌는데 턱걸이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점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아프고 체력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분 상태가 예전보다 좋지 못한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하려면, 활력이 넘치려면 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포 단위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세포가 진짜 우리가 신기한 게 세상에 지어지는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닷물의 농도와 우리 체액의 농도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성분도 비슷하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 몸이 있듯이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들이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하면 우리가 아플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 단위로 연구로 진행되다 보니까 세포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져야 된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왜 먹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위소대장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그리고 간에 가서 저장이 돼요. 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간에 지방이 껴있으면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몸에 필요한 대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방간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러면 간에서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혈관을 통해서 세포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뭘 살리려고 먹는다고요? 세포를 살리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음식을 먹으면서 세포를 생각하고 먹었어요? 내 입에 맞는 걸 먹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죠? 나 오늘 고기가 땡겨. 내 몸이 고기를 원하는가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게 오랫동안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깨진 지 불과 7년이 안 됐습니다.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이 뭔가 땡기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만약에 통장에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네. 통장에 돈이 충분할 만큼 있는데 뭐 더 벌고 싶은 인간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럴까,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겁니다. 똑같아. 우리 몸도 건강하면요 음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뭐 먹고 싶다 이건 있지만 늘 내가 뭐가 땡겨, 몸이 뭘 갈구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음식을 갈구한다는 상황은 내 몸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고 영양이 안 채워져 있는 상태다. 그건 저희가 이제 지금 지난 2년 동안 몸에 대해서 바이오 해킹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음식을 뭐 먹고 싶다는 게 없어요. 대신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먹고 싶다는 게 없는 상태가 건강적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음식 뭐 땡겨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건강관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력이 넘치려면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삼 먹어 아니면 장어를 먹어 삼계탕을 먹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안에 보면 아까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포 안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가 뭐냐면 요 옆에 집신벌레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더라. 그럼 우리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잘 작동이 돼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이 돼야 된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뭐냐? 바로 ATP라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TP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이 ATP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생명을 위해 지불하는 뭐라고 해요? 에너지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우리 몸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려면 ATP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돈은 뭐라고요? AT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TP가 뭐라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죠. 고기 먹고 단백질 먹는데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 있고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 있죠.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ATP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DNA를 복제하고 복구하고 조절한다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분열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골절이죠. 멀쩡했던 분인데 골절돼서 못 움직이면서 2달, 3달 누워있다가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골절이 돼도 잘 회복이 됐는데 나이 들어서 왜 회복이 안 되냐? 바로 DNA가 복구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DNA가 복제되고 복구되고 조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ATP다. 요거 계속 제가 신호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세포 신호 전달 있죠. 세포들끼리 새로 신호를 보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심장도 같이 이제 박자를 띄려면 똑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세포는 이렇게 뛰고 어떤 세포는 이렇게 뛰면 심장이 제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치면 여기에 상처가 났다. 통증을 빨리 보내면서 면역물질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 그 상처 났으니까 면역물질 좀 보내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게 세포 신호 전달 체계가 있거든요. 이게 잘 돼야 우리 몸이 조화롭게 운영되는데 이것도 바로 ATP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에서 우리 세포의 영양소가 필요한 걸 배달한다 그랬잖아요. 철분도 배달하고 마그네슘도 배달합니다. 이때 배달할 때도 필요한 게 ATP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택배 사원이 지쳐가지고 그냥 그 하루에 배달할 양이 있는데 반도 배달 못하면 제대로 택배가 안 이루어지겠죠. 똑같이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라는 거 뭐냐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죠. 한겨울에도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체온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것도 바로 ATP가 하는 거고요.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도 ATP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 똑같이 디톡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디톡스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막 기운이 넘쳐 눈두구리라는 기운이 넘쳐. 그러면 집에 설거지 쌓여있고 빨래거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하잖아요. 바로바로 하고 뿌듯하잖아요. 근데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워요. 그러니까 집이 들어온 건 와이프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잔소리해야 돼요? 제품을 먹여야 돼요? 제품 먹여야 되네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포식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이 들수록 나이 들고 오래되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능도 ATP가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모든 걸 ATP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가 넘치려면 우리 몸에 ATP라는 건강 화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ATP를 만들어내는 데가 아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게 뭐가 필요한지 요거를 인지하게 된 거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포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기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 개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세어버렸더니 7개가 나오더래요. 진짜 몇 개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봤더니 3,000개가 넘는 사람이 있대요. 이해되셨죠? 그 조그만 공간에 발전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어줘 봤더니 ATP의 개수가 늘질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근데 쥐어 짜내는 게 좋아요? 몸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를 옆에서 대출해 오는 거예요. 돈을 대출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내가 많이 벌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떨어진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봤더니 많이 먹어서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음식들도 많이 먹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 중에 가장 나쁜 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이 있고 단당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탄수화물에도 감자는 좋은 거죠. 이게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흰 쌀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밀가루로 먹으면 쌀밥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밀가루로 가공된 과자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게요. 편의점 빵이 좋을까요? 제과점 빵이 좋을까요? 예. 역시 청중들도 노련해지셨습니다. 아무튼. 근데 비교해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사줄 때 편의점 빵 먹을 거 제과점 안스 베이커리 가서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 빵은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과당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게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제과점 빵은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제과점 빵은 거의 옥수수 시럽이라는 많이 넣거든요.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 빵이 좋다? 네, 아무튼 어디 얘기하다 글로 갔지? 아무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줄 때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들어오니까 발전기 입장에서 보니까 원료가 많으니까 다른 데 언제 태워도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줄이거나 파업을 시킨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곤한 건 아까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죠. 피곤한 건 적게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렇더라는 거야. 그중에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를 많이 먹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을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했지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아까 분해되기 천천히 분해된 통곡물과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야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끼니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이즈미회라는 집단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암 환자들 모임이에요. 암 환자들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 의사 말만 듣고 치유가 된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 항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암 걸리면 의사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현대 과학 기술로요. 암에 대해서 정말 기술들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의학을 부정하는 사람은 되게 피하거든요. 무책임한 얘기예요. 현대 의학이 정말 많은 걸 발견해냈고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치료 확률이. 그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암 하나둘이 모임을 만들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3분의 1은 초기 암 환자고 3분의 2는 말기 암 환자인데 생존율이 95%예요. 말기 암인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거기에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잡곡을 먹어야 되고요. 콩을 많이 먹어야 되고 콩 제품, 낫또, 두부 이런 거 먹어야 되고 고구마 먹어야 되고 뿌리 채소 먹어야 되고요. 녹색 채소 먹어야 되고 버섯 먹어야 되고 배추류, 생선류 먹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까지 미토콘드리아 개수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어때요? 이렇게 사는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 말씀드린 건 에너지가 넘치면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힘들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작물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일본은 아시겠지만 자연재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 근처에 외국 나가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마트도 가보고 건강보조식품 샵도 가보는데 그 외국 나가면 그런 게 있어요. 로컬푸드라는 게 있거든요. 로컬푸드가 좋은 건 뭐냐면 자기 가족들 먹을 거니까 약을 쳐요, 안 쳐요? 안 치고요. 그냥 관리도 안 하고 잡초 무성한 데서 자란 거 그냥 따다가 그때그때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양가가 풍부한데 우리가 먹는 지금 과일과 야채는 어때요? 인위적으로 재배된 거기 때문에 영양도 부족하지만 또 그만큼 채우기도 쉽지 않은, 그리고 농약, 제초제의 위험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그대로 차리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8가지를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트루플래닛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트루플래닛이가 엄청난 제품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트루플래닛의 주재료는 뭐냐면 식물성 완두단백하고 현미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아까 여기서 현미 잡곡 먹으라 그랬죠. 콩 먹으라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 체중 조절용 식품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A사 있죠. H사 있잖아요. 허벌나게 물만 많이 먹이는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체중 조절용 식품이 대두 단백에다가 유청 단백을 썼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청 단백은 알러지가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청 단백이 대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얼마 전에 줌 미팅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암 환자들은 우유 제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고, 특히 대두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두가 좋은 단백이긴 하겠지만 요즘 사람들 알러지 정말 많잖아요.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대두는 GMO가 너무 많아요.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메나테크는 가만 봤더니 우리 한번 식물성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완전 단백인데 이렇게 완전 식물성으로 만든 건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재료를 완두를 썼고 현미를 쓴 게 뭐냐면, 완두랑 현미는 유전자 변형 종자 자체가 없어요. 그 보조식품으로 만들 거면 모양 안 따져도 되니까 약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쳐.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부원료들이 들어있는데, 아마씨, 베리류, 각종 야채, 당근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아까 식단에 말한 거. 그러니까 그대로 챙겨 먹기 힘들지만 요거 한 번 먹으면 여기서 요구한, 아까 이즈미 회에서 요구한 식단을 다 채워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메나테크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이즈미 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한테 모든 기름은 다 나쁘대요. 근데 유일하게 안전한 기름인데 그게 뭐냐면 아마씨유예요. 근데 어떻게 수많은 것 중에 메나테크는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씨를 넣는지, 이건 연구하는 회사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강한 제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요, 이런 씨 같은 걸로 통곡물로 먹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이섬유하고 유산균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플래닛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대체한다고 하면,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더라도 한 끼 정도만 대체한다 그러면 칼로리가 안 들어오니까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루플래닛이 굉장한 제품이라는 거 인지되세요? 예, 정말 공부하면 공부해서 저 제품 정말 대단한 제품이다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닐라 맛, 초코 맛 나왔는데, 이 바닐라 초코를 1년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 뭘 만들었냐? 곡물만 만들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 저희 회의를 하잖아요. 원가가 너무 높아요. 원가가 너무 높아서 낮 제품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데 다른 거 올리면 문제가 될까봐 지금은 패키지 형태로만 일단 판매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몸의 세포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 레벨을 올렸으면, 끼니를 줄여서 올렸으면 세포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세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로 전달이 안 되면 꽝이죠. 아무리 미토콘드리아가 많아도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꽝이잖아요. 여기서 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밥 안 먹으면 죽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게 당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쓰는 걸 좋아할까요? 지방을 쓰는 걸 좋아할까요? 당 쓰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변환이 빠르니까. 하지만 안정적인 건 지방이라는 거야. 왜냐면 지방은 안 먹어도 우리 몸속에 어디엔가 늘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돈은 없어도 지방은 풍부하잖아요. 배에도 있고 겨드랑이에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간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봤더니 심장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멈추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예? 심장은 멈추면 죽잖아요. 끊임없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어야 되는데, 밥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예전에 보면 춘공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심장이 어떻게 뛰었겠어요? 심장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에너지를 쓰는 걸 좋아해요. 이게 놀라운 거,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심장질환이 는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면서 그런 거 아닐까, 요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세포의 기능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포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고 봤더니, 세포에 더듬이들이 있는데 신기한 거 뭐냐면, 저 더듬이가 10만 개가 있으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살도 안 찌고 심지어 기분도 좋대요.
근데 이 더듬이의 개수가 3만 개, 4만 개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반건강 상태, 10,000개 이하로 줄어들면 병이 걸리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듬이가 뭐길래 이렇게 건강을 좌지우지하나 봤더니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세포에 더듬이가 있는데 이 더듬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인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인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으로 분해가 되죠. 그럼 혈액 속에 당이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면 그 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나 봤더니 메커니즘이 세포는 닫혀있기 때문에 막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우리가 중금속 먹으면 중금속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문제가 되죠. 세포도 보호막이 있어요. 그래서 출입카드를 통해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여보내려 했더니 혈액 속에 당들이 떠다니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가서 더듬이한테 더듬어서 세포야 내가 당을 가져왔으니 문을 열어 하면 그때야 문을 열고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영양소를 잘 받아들이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듬이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액상과당, 아까 제가 과당 나쁘다 그랬잖아요. 과당이 왜 나쁜지 아세요? 과당은요 인슐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좋아하고요. 과당은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설탕 많이 먹으면 설탕을 3숟가락 입에 넣으면 어때요? 안 넣어보셨어요? 예. 넣어보면 질려서 못 먹잖아요. 너무 달면. 근데 액상과당은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만감 신호가 없어요. 그게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자 한 조각만 먹었는데 콜라 한 잔 먹으니까 한 조각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생각이 없었는데 콜라 한 모금 마시니까 또 치킨이 한 조각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상과당이 얼마나 나쁜지 이해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세포 단위로서 세포 속에 좋은 것만 들어오고 나쁜 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독소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략적으로 인간이 75,000 종류의 독소에 지금 노출되어 있대요. 여러분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온갖 독소에 노출되고 있는데 다 살아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보시면 독소 때문에 나쁘다 해서 디톡스 얘기하지만 주변에 보시면 유기농만 먹고 사는데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데 건강한 사람들 있죠. 건강한 사람도 있으면 그 차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하면 이걸 인지해서 몸 밖으로 그때 배출하는데 아무리 유기농을 먹어도 더듬이가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인다 안 쌓인다? 쌓여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면역 하잖아요. 면역 체계에도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돌연변이 세포가 생겼는지 인지해서 더듬이를 인지해서 이걸 물리친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출시키고 면역 체계 제대로 일하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더듬인데 그게 바로 글리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이 알로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이런 8가지가 저 더듬이를 구성하는 글리칸이라는 성분인데 요거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6천여 가지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 어떤 거는 화산지대에 사는 알로에서 나무의 수액에서 송진해서 이걸 찾아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엠브로토스를 적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엠브로토스를 스푼으로 계량해서 먹는 사람과 털어 먹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쪼잔하게 이게 스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알로에는 몸이 차서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로에 기본 성분이 여러 가지 성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근데 알로에 핵심 성분이 만노우즈거든요. 이 만노우즈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체질을 타는 거지, 만노우즈는 세포에 더듬이는 태아민,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체질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따구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메나테크에서는 알로에를 농축한 게 아니고 만노우즈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체질을 타지 않는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도 필요하고 운동도 하고 깨끗한 물도 마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둥 아무리 두꺼워도 기반이 없으면 집은 언젠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보조식품 먹고 운동했는데 언젠가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기반이 중요하듯이 아까 글리칸을 당 영양소로 하거든요. 요걸 기반으로 이런 기둥들을 세워야 건강이 올바르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의 반석은 바로 뭐라고요?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 좋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밥만 잘 먹어도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전의 식물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의 식물들은 퇴비나 비료 주지 않았죠. 농약 뿌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환경이 오염됐으니까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미네랄이 식물이 흡수하면서 우리 몸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햇빛이라든지 자외선 강한 척박한 환경, 그리고 벌레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이렇게 자라난 걸 먹었을 때는 그 안에 충분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오염되니까 산성비가 내리니까 토양 속의 미네랄이 어떻게 되냐면 땅속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끌고 밑으로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작물들은 예전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요, 얕게 내려요? 얕게 내리니까 작물이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온실 재배하고 약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복숭아 하나만 먹으면 피부 이뻐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숭아 먹으면 왜 이뻐질까요? 예. 비타민 A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숭아 속에는 과일 중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요즘은 복숭아 먹어도 피부가 안 예뻐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는 복숭아 한 개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쉬운 3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도 그만큼 많이 먹지 못하는 영양소를 채워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음식을 채워야 돼요? 보조제로 먹어야 돼요? 보조제로 먹어야 된다. 요거는 클린의 저자 알레한드로 윤고 박사가 클린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이런 야채라든지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어봤더니 영양 부족으로 다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린 책 원문에 보시면 보조제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반드시 보조제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오늘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몇 줄을 배우셔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ATP 만들어내야 우리가 에너지 넘치고, 그게 기관이 미토콘드리아 그랬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가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레늄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거고, 여러분들 셀레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간암 많죠. 그리고 예후도 좋지 못합니다. 근데 간암이 많이 생기는 거 뭐냐면 우리가 활성산소 중에서 이게 활성산소가 간에 해독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해독 과정 중에서 물로 변환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활성산소가 아주 강한 놈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 잘못된 철분 있죠. 철분 영양제 있죠.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철분 영양제 안 먹어도 시리얼 속에 철분 들어있죠. 과자 속에 철분 들어있죠. 이런 철분은 제대로 된 철분이겠어요? 그냥 잘 안 쓰이는 철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체내에 저장돼서 간에서 활성산소랑 만나면 어마무시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셀레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셀레늄이 정말 중요하고 암 발생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양소거든요. 셀레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많이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쥐가 잘난다.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난 성격이 예민하다. 뭐 부족이라고요? 예. 난 성격이 그지 같다. 고갈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사람들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마그네슘. 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고, 왜냐면 마그네슘을 먹어줘도 이게 하루 기준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양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목 뒤가 굳죠. 굳은 걸 풀어야 되잖아요.
아플 때마다 필요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격이 지랄 맞으면 뭐가 부족하다 그랬죠? 근데 지랄 맞다 보니까 또 뭐가 더 부족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그네슘은 현대인들한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연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게 아연이거든요. 아연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가 분열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가 분열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기 아이들이 아연이 부족하면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큰 거예요. 그리고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안 크는 데다가 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편식하는 건 뭐가 부족하다? 아연. 나이 들어서 예전에 우리 엄마 음식 맛있게 했는데 지금은 간 조절 못하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이 고갈되기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상처 회복도 잘 돼야 되고 아까 뼈도 잘 붙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B군이라는 건 예전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공을 하는 순간 비타민 B군이 거의 다 파괴가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요? 알코올 있잖아요. 알코올 먹으면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B6를 파괴하거든요. 그러면 지방대사가 안 돼요. 지방대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하고 같이 먹는 삼겹살의 기름이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나오고 지루성 두피염이 나오고 혈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하고 고기랑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알코올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다만 비타민 B군은 이 세 가지는 보충해 놓으면 몸에 저장이 되는데 비타민 B군은 저장이 안 되고 수용성이 때문에 몸 밖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수시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청국장, 된장, 발효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발효 음식 덜 먹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도 우리가 수시로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카탈리스트라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인데, 이거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제제랑 뭐가 달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글리칸이 기반이 돼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이 글리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소도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결과적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와 쓰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흡수가 되려면 소장세포의 더듬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장세포의 더듬이가 칼슘을 흡수하는 더듬이,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더듬이, 비타민 B1을 흡수하는 더듬이, 이게 수용체가 각각 다 달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더듬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먹기 전에 먼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해서 흡수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타민제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그걸 아니까 비타민 미네랄 제제에 뭘 포함시켰다? 글리칸은 적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흡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가 정말 많은데 무서운 건 뭐냐면 임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비타민 A를 먹으면 뭐가 좋다 그랬죠? 피부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차 면역기관이 좋아지거든요. 점막이 다 비타민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면역기관이 좋아지는데, 이 비타민 A가 이런 걸 좋아요. 그래서 식품 회사에서 이걸 농축을 시켜서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A가 좋다고 한 거지 이 회사 비타민 A를 먹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메나테크는 과학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피를 뽑고 모발을 검사해서 미네랄 수치가 충분히 있는지, 혈액 속에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유지가 되는지 이 모든 걸 다 임상을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카탈리스트 제품은 먹으면 반드시 몸에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다, 성분이 많이 들어도 흡수 안 되면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뭐가 좋다 그러니까 그걸 농축시킨 회사 제품 먹을래요? 임상된 제품 먹을래요? 임상된 제품 먹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 만난 이후로 이 카탈리스트를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섭취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탈리스트는 비타민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고 봤더니 회사에서 연구했더니 비타민과 미네랄은 식물 내재 영양소가 같이 있어야 쓰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비타민C 좋죠. 비타민C가 귤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귤을 많이 먹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에 그 하얀 껍질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 그러던데? 아무튼 하얀 껍질이 있는데 그거 거칠으니까 부모님 주거나 애들 줄 때는 그거 다 떼서 주죠. 그거 먹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렇게 먹으면 비타민C를 50%만 먹는 거래요. 왜냐면 비타민C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야 100%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시어머니 까서 주고 자기는 꺼트려 먹고 자기만 오래 살고 시어머니 빨리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식물 농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다양한 걸 넣었고 또 한 가지는 현대인들이 혈관이 오염돼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청소해주는 성분까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리누를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베리누는 항산화 능력도 있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리스는 비타민, 미네랄 보충하려고 먹었는데 뭐까지 청소가 된다고요? 혈관까지 청소가 되는 완벽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걷다가 이 메나테크는 부원료를 정말 잘 쓰거든요. 현대인들이 지친 이유가 아까 그 ATP가 뭘 만드냐면 코엔자임 Q10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면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코엔자임 Q10이 농도가 올라가면 몸의 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농도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심장은 죽을 때까지 지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코엔자임 Q1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자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코엔자임 Q10 수치가 부족하신 분들은 살 날이 멀지 않았다. 보시면 돼요.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귀리식이섬유와 특히 이노시토를 포함시켜놔. 이게 대박입니다. 이노시토라는 건 뭐냐면 여성들이 건강에 해치는 게 딱 2번 있죠. 출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언제요? 갱년기잖아요. 갱년기는 왜 일어나요? 호르몬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고갈된 게 아니고 불균형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노시톨은 그 갱년기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를 같이 넣어줬다 보시면 될 거고 호르몬이 아니고 저건 영양 성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탈리스트 하나만 해도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몸의 활력을 넘치게 하려면 만성염증이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활성산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증이 우리 몸의 활력을 떨어뜨리고요. 우리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염증이고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성염증 상황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뭐가 많은 거라고요? 염증. 지친다 그러면 뭐가 많은 거다? 염증. 병이 생긴 것도 염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다 염자 붙잖아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비염 다 염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원인이거든요. 근데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근본적으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메나테크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임상을 다 했습니다. 왜냐면 논이 좋죠. 논이 먹으면 안 늙어야 되거든요. 이론상. 논이 먹으면 늙으면 안 돼요. 근데 먹는데도 사람이 왜 자꾸 염증이 생길까? 조사할 때 논이를 먹고 피를 뽑아봤더니 실제로 피 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항산화 영양소가 효과를 발휘하는 수치는 뭐냐면 혈청 ORA 수치. 그래서 이건 뭐냐면 먹었으면 혈액 속에 그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제거됐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 검사를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메나테크는 이 검사를 해서요. 재료를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봐서요. 이 혈청 ORA 수치를 어떻게 만드냐면 17,000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A사 더블 무슨 제품 있죠. 그 회사가 ORA 수치 4,300 됐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거든요. 이런 회사 없다. 우리뿐이 못한다 해냈어요. 4,300. 근데 우리는 몇이라고요? 가격은 똑같아요. 그럼 어느 거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알고 먹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싸이베리 들어보셨죠? 아싸이베리 먹었더니 사람들이 막 이거 막 활성산소 수치가 2만이다 3만이다 그래서 뭐 이것만 먹으면 모든 질환이 치료될 것처럼 했는데 그 아싸이베리 주스 한 병에 16만 원씩 팔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뽑아서 봤더니 혈청 ORA 수치가 900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편의점, 요 밑에 편의점 있죠? 웰치스 포도 주스를 먹었더니 11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웰치스. 그렇다고 웰치스 많이 먹으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더니 과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이 수치를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 AO라는 제품이다. 그래서 요거는 글리칸 베이스를 해서요. 호주의 부시플럼을 썼는데 호주의 부시플럼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척박한 사막지대가 호주에 있어요. 그러면 이 항산화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식물은 햇빛으로부터 자기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 사막지대에서 그 강한 햇빛을 다 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외선을. 그러면 그걸로부터 지키려고 만든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물질이 가장 탁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착안해서 그 거친 사막지대에 사는 부시플럼, 그러니까 자두과입니다. 자두과의 재료를 바탕으로 비타민 C와 E를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E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E. 그래서 이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세포벽에서 지키기 때문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 개수 자체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먹는 보양식 뭐 있어요? 삼계탕, 영양탕, 뭐 염소탕, 무슨 탕탕탕 다 있잖아요. 추어탕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추어 먹어서 건강하고 장어 먹어서 건강 효과를 본 게 아니고 그 속에 든 부추하고 뭐예요? 들깨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그럴 거면 칼로리 넘치게 추어탕 먹느니 뭐만 먹으면 돼요? 들깨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들깨 많이 강조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한 기름은 아마씨유랑 들기름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들깨, 저는 그래서 피곤하면 이 제품도 많이 먹지만 들깨차를 많이 씁니다. 일정이 많을 때는. 들깨차라는 게 뭐냐면 들깨 있잖아요. 볶아서 가루 내서 요거 걷다 뜨거운 물만 보면 그 들깨차거든요. 그것만 드셔도요 갑자기 에너지가 좀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과학하는 회사다 보니까 루틴 자체가 항산화 영양소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은 혈관이 다 뻣뻣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탄력을 주는 물질이 바로 루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Aion은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어디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혈관. 그래서 양자 측정을 하면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메가3만 먹어서 효과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 혈관이 뻣뻣하면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연동운동을 하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는 AU를 많이 먹었을 때 혈액순환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이분이 막 뭐 마늘도 먹어보고 별의별 거 안 먹어본 게 없더라고. 오메가3도 엄청 먹더라고. 하루 10알까지도 먹어봤대요. 근데 그분한테 AU를 주니까 손발이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분은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주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 어찌됐든 홍삼은 우리가 1500년 동안 쓰여왔거든요. 홍삼의 역사 1500.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건 홍삼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기운 얘기하면 홍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홍삼은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식약처에서 인정해 주는 게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된대. 우리 지금 에너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산화도 있고요. 기억력도 개선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에 좋고 혈소판 응집을 예방해서 혈액을 개선시킨다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그죠? 홍삼은 이런 결과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럼 홍삼에 이런 결과를 내는 건 뭐냐? 바로 사포닌이 이런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삼을 먹었다 안심할 게 아니고 홍삼을 먹는 건 뭘 먹기 위한 거라고요? 사포닌. 이 사포닌은 이 중에서 RG1, RB1, RG3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루 섭취량이 3mg 이상이 됐을 때 홍삼의 효과를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3mg 못 먹으면 그 홍삼 먹으나 마나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홍삼 제품인데 어떤 건 한 달치가 8만 원인데 어떤 거 25만 원 이렇죠. 그거 보면 식약처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음료로 허가된 게 있습니다. 정관장에서 파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기준을 낸 게 뭐냐면 RG1, RB1, RG3가 들어있더니 그 홍삼에는 사포닌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 기준으로 뭐냐면 RG1, RB1, RB3의 하루 섭취량이 3mg이 넘으면 효과 있어야 하고 식약처에서 인증 마크를 줘요. 이게 안 되면 인증 마크를 안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삼은 체질 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체질을 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먹었을 때 하루에 3mg은 우리 몸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체질 타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메나테크는 하루 3mg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홍삼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컴파운드 K로 전환이 돼야 효과가 발휘해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컴파운드 K로 전환이 안 되면 홍삼 먹으나 마나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나테크에서는 어떤 제품이냐면 홍삼을 먹을 때 그래서 유산균을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엠브로토스 아까 글리칸 성분이 있죠. 이게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거든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 이 플러스라는 제품을 같이 넣어줘서 완벽하게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세포의 대화 기능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 미네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력을 올리는 플러스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플러스는 장내 미생물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글리칸이 미생물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따로 만들 걸 OSP라는 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포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2포 정도 드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는 임상됐다 그랬잖아요. 임상 결과 여기 나온 A, B, C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제품 합쳐는 OSP랑 똑같거든요. 이거를 섭취했더니 뭐가 감소된대요? 이것만 먹어도 체지방. 그래서 클린하고 유지 프로그램에 이것만 드셨는데도 체지방이 계속 감소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골밀도가 뭐래요? 증가한다. 혈청 생화학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냐면 업계 최초로 아직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사에서 트라이 중이거든요. 기밀인데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면 우리 제품 먹기 전에 건강검진센터에서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당신 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이어트 필요하니까 클린을 하세요. 영양 상태로 뭐가 부족하니까 어떤 제품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용 검진 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품 먹고 의심 많잖아요. 검사하면 어디가 좋아졌는지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대박 아닙니까? 다른 회사는 이거 못해요. 왜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추진 중이다. 언젠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사에서 하고 싶은데 의료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가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하는데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로. 그래서 저희 리더들 좀 먼저 해보고 얘네들이 멀쩡한가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건강 솔루션. 우리가 나이 들수록 활력 넘치고 싶잖아요. 하루 한 끼 트루 플래닛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OSP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4인 가족이 먹기에는 가격이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되니까 다음 시간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거 벌어서 먹으면 공짜로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나눠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눠 먹는 건 좋지 못합니다. 약은 나눠 먹으면 효과 없어요. 왜냐면 충분한 약이 채워돼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 고객인데 3인 가족인데 가만 보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형편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3달 이렇게 먹고 그 다음 남편이 3달 먹고 그 다음 애가 3달 먹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죠. 왜냐면 아까 채워지면 한동안 유지되잖아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